그러니까 이제 공짜 돈 풀다가 이제 멍든 나라 그리스 꼬라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IMF로부터 2,300억 달러가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1998년 경제관료가 이제 이거 지금 우리가 370억 불인가 밖에 외환 보유고가 없다. 그래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그 무식한 김영삼이가 IMF가 뭐고 그랬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IMF가 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IMF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빚이 많은 기업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 줄줄이 정리됐고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우를 꼭 정리했었어야 하는 얘기가 그때 권력 싸움과 맞물려서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국내외에 잔뜩 빚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뒷감당을 못해서 살려둘 수밖에 없다는 대마불사론 유행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결국 대우는 해체되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은행, 해외은행에 잔뜩 빚을 져놨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국가 신용을 생각해서 정리 갚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신용도는 결국 나라의 신용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나라가 나서서 할 수 없이 대우를 정리하면서 빚을 갚아준 거죠. 대신 대우가 그러면서 대우는 해체됐습니다. 그때 국민이 나서서 금부치도 내놓고 꼬마들이 돼지저금통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부도를 막기는 했습니다만 그 빚을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한국은 신용이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 돈을 빌려도 남보다 비싼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신용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를 잘 수습한 건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이 큽니다. 그리스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때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총리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서기 파판드레우고 이름이 이제 게오르기오스인데 나중에 그 총리가 된 후에 나중에 그랬습니다. 총리가 자기가 된 뒤에 확인해 보니까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6.5%라고 해서 정부를 인수했는데 보니까 그게 16%였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전 정부가 진실을 숨겼던 겁니다. 진실을 숨긴 채 GDP 국내 총생산 내 6.5%밖에 우리가 빚이 안 낸다 그래서 정권을 물려준 다음에 보니까 이게 16%였다는 거죠. 그 전 정부가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안드레스 파판드레우스입니다. 안드레이스 그 아버지가 안드레우스인데 그보다 20년 전에 집권해서 이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 그리스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파판드레우스 아버지 파판드레우스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면서부터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20년 전에 최저임금을 그때 40% 인상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전국민 무상의료, 무상교육, 복지지출도 마구 늘렸습니다. 그 아버지 때. 연금 지급액도 늘렸습니다. 시임초, 부채 비율, 즉 연간 국가 예산의 대비 20%였던 그 아주 양호한 국가 부채 비율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100%가 됐습니다. 100%. 노동개혁, 산업구조개혁은 아예 생각도 못했고 성장 엔진이 식으니까 조선, 그리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산업이 조선이었었는데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제조업이 몽땅 가라앉았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니까 끼니도 못 때우는 빈곤층이 30%가 됐습니다. 포퓰리즘에 눈을 먼 지도자 한 명이 10년 동안 나라를 거덜냈던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아버지 파판드레우스하고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분배 정책 일정이 뭡니까? 소득 수도 성장, 소주정이죠. 그걸 밀어붙였고 출범 2년 만에 최저임금을 20% 올렸습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인력을 수십만 명 늘렸습니다.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재정보험이 문재인 케어를 앞치고 도입한 그 포퓰리즘 정책으로 만성 적자가 됐습니다. 건강재정보험이 적자가 된 거예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국민한테 돈을 풀어줬는데 돈잔치를 했습니다. 노동개혁은 없어졌고, 노동개혁이 뭡니까? 지금 민노총이 한참 난리를 치고 있죠. 기득권 노조가 경찰 뺨을 때리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 아버지 파판드레우스가 했던 10년 동안에 했던 걸 5년 동안에 지금 다 한 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 적정 부채 비율 40%가 근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0조면은 200조 이내에서 빚을 관리해야 되는데 왜 200조, 300조, 400조, 500조 이렇게 빚이 늘어나면 안 돼?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그 국가 비율이, 부채 비율이 예산 대비 30%가 지금은 50%가 됐습니다. 다음 정부,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다음 정부 말 5년 후에는 이게 60%가 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를 밑돌던 스페인의 부채 비율이 90% 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베네수엘라가 25%에서 100%가 되는데 8년 걸렸습니다. 그 정권들이 선거를 할 적마다 표 얻기, 국민은 공짜 돈의 맛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미 공짜 중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세금 10조 원, 20조 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 내로남불당이 1월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풀기로 해서 13조, 14조를 지금 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빚을 내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합니다. 국민 부담이 안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 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이 더 거치는 범위 안에서만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은 기업도 돈을 벌고 국민이 소득이 나면 소득세도 내고 연간 늘어나는 세금 범위 내에서만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더 빚을 내서 다음 세대의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 다음 세대의 짐을 떠넘기지 않는 것이 정치. 정치하는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이제 대선을 불과 넉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넉 달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내로남불당이 국민 지갑에 돈을 쏴서 지갑에 넣어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65%가 싫어. 돈 안 줘도 좋다. 이게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다음에 그 빚 갚으려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싫다고 그러는데도 돈이면 귀신도 홀린다. 돈에 장사 없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대놓고 아주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거죠. 5년 정도면은 5년 정도 과거 5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리스 따라가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나머지 또 5년 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아주 개박살 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조선일보의 윤영신 논설위원이 경제 포커스로 해서 썼습니다. 5년 동안 망쳐놓은 경제 앞으로 5년 또 이재명이한테 맡겨서 망쳐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